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선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른정당계 의원들 당헌 당규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죠. 당내 갈등은 점입 가경인 상황입니다.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최이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받으셨던데. 예. 심경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제 최고위에서 정책위 의장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내회의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아무튼 몇 분 또 의원님들이 당무에 관한 문제이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어제 하태경 의원님이 좀 정도가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달라라고 점잖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임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의원님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위 의장 수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민생개혁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나 정책위 의장 권한대행 등 줄곧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법안 등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들, 무능과 무책임한 정책들을 철저히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손학규 대표는 당헌 당규에 의해서 당원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계가 합심해서 이렇게 대표 흔들기 또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흔들기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선을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인데요. 좀 조급증을 가진 분들이 자성과 성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를 계속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유승민의 조기 등판을 위해서 손학규 대표를 흔들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총선을 인물로만 치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국민의당 시절부터 바른미래당까지 추구해온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민생 중심 중도 개혁, 그다음에 민생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이를 통한 다당제 확립이나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 등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이 추구한 가치들인데요. 이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손학규 당대표가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고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할 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우리 당 의원 몇 명을 접촉해서. 그래서 유승민을 몰아내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좀 문제가 큰 발언인데 손 대표는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 당의 이제 손학규 대표님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손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발언을 한 박지원 대표께서 결국은 또 해명해야 될 사안인데요. 아무튼 우리 당이 자강을 하겠다 또 통합에서 혁신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온 상황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4.3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관련 비리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왜 5.18 기념식에 불참했냐, 이준석 최고는 왜 술 먹고 유세했냐,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보고 있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네, 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과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을 하는 공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국가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또 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 당권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 정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손학규 당대표와 그 당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차지하기 위한 그런 분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뭐 국민들은 뭐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의 과정이고 이게 정당이 더 단단해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바른미래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뭐 당내 헤게모니의 뭐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수습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손학규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당내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총선 전략기획단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설치되고 당의 쇄신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심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무총장이 새로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당이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내일 있을 최고위에서 당직 임명 철회 안건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당직 임명에 대한 부분, 즉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과 그다음에 사무총장과 제가 맡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철회 안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원의 그러니까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과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당규에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임명할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협의는 의견을 주고받되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손학규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의장 등을 임명한 것은 당원 당규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일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께서 대북 식량 지원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논의 없었다고? 당의 그 당대표께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당이 뜻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당내의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원내대표께서 그런 의견을 또 피력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명확한 그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관련 부처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 문제는 뜨겁게 토론과 논쟁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든 당이 그렇지만은 당내에서 보다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신환 대표 포함한 3당 원내대표의 그 맥주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정책위 의장으로서 들은 거 있으십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 어제 그, 호프 미팅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예. 아마도 이제 국회 정상화 되려면은 조금은 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월 말까지는 좀 더, 3당 원내대표들이 더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6월부터는 정상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가급적 빨리 5월 안에 이 추경안 심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월은 네.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안 심사라는 것이 또 그렇게 또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원님들로 구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6월부터나,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대통령 나왔을 때도 그렇고 늘 하던 말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워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보면 보수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것 같단 말이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 이런 유승민 의원의 보수적인 경제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패, 그리고, 세금 주도 성장을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세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경제 문제가 양극화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구조개혁에는 소극적이고 세금만 퍼붓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 인식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최입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야구 이야기 해봅시다. 주간 야구 브리핑, 야구 소식 전해줄 조진성 캐스터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유현진 선수의 피칭을 극찬했었거든요. 예. 오늘 또 해야겠네요. 극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류현진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신시내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6승째를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홈에서 잘 던진다. 극강이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원정 가서 어떨까? 예. 근데 원정 가서 잘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시내티 홈구장이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대표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 그만큼 예. 투수하기에는 좀 불리한 구장인데 호투를 해서 7이닝 무실점. 예.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예. 승리를 거뒀고 이 성적이 2018 시즌부터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게 되는 유지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2일에 샌프란시스코전 1회 말에 실점한 이후에 직전 등판까지 그러니까 신시내티전까지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 중입니다. 하하,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달의 투수상 20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레발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이게 현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지에서,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이런 거는 좀 한번 알려주고 예, 그다음에 예. 좀 설레발을 나중에 안 치는 게 좀 나을 예. 것 같은데요.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주에요.
내셔널리그 2주의 선수에 올랐습니다. 아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인 통산 첫 번째 이달의 투수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예. 그런데 전망이 밝아요. 한국 선수로는 20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받고 20년 동안 아무도 못 받았다. 이달의 선수상을. 네. 근데 이번에 유현진이 받을지도 모르겠다. 받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예. 지금 경쟁자가 카일 핸드릭스, 존 레스터 이런 선수들인데 나란히 지난 경기에서 좀 부진했거든요. 뭐 핸드릭스 선수는 5.2이닝 4실점, 레스터는 4.1이닝 5실점이었는데 류현진이 그 7이닝 무실점이었고요. 시즌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고요. 이번 달 나왔던 경기에서 모두 7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8이닝, 9이닝, 8이닝, 7이닝 이렇게 말이죠. 이번 달에 한두 번 더 등판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은 이달에 충분하죠. 제일 앞서 있습니다. 예. 예. 유현진 선수가 현재 31이닝 연속 무실점인데 예. 언제까지 갈까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 시즌 초반에 홈런을 조금 많이 맞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예. 뭐 31이닝 동안 무실점이니까 뭐 당연히 홈런도 안 맞았고 예.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 이유는 뭐라고? 물론 뭐 작년 시즌도 좋았습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조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면승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젊은 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성 캐스터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그거 안 물어봤는데. 좋은지도 안 물어봤는데. 예. 예. 좋다고 와이프가 하네요.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프로야구 이야기 해봅시다. 네. 김기태 감독이 사퇴했네요. 아, 맞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사퇴하고 또 어제는 이제 이대진 투수 코치가 사표를 냈습니다. 5월 16일 KT전을 끝으로 김기태 감독이 기아 타이거스의 지휘봉을 내려놨고요. 선동열 감독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은 뒤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을 했습니다. 2015년에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2017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주 절정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사실 뭐 우승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정규 시즌 막판까지 롯데와 아주 혈투를 벌인 끝에 5위를 차지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해서 또 가을 야구를 맛보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 이제 극심한 부진을 겪고 현재 기아의 순위도 최하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찰이 있었죠. 결국에는 스스로 자진 사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 프로야구 감독이 뭐 연봉도 많고 화려한 것 같긴 하지만 예. 파리 목숨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팬들이 이제 성적이 안 나면은 많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 견디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죠. 예. 욕먹는 거 견디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조 캐스터는 그런 거 잘 못 겪어봤죠. 저는 잘 못 겪어봤습니다. 네. 저는 예. 매일 겪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 안 하는 걸로 예, 약속드리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자, 기아에는 감독은 나갔지만 네.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아 팬들은 예. 좀 기대를 할 테고요. 네. 자, 근데 퍼펙트를 할 뻔한 선수가 있었다고요? 네. 뭐 지난주에 투수들이 참 잘했습니다. 완봉승 소식 뭐 제이크 톰슨 선수도 있었고 완투승 뭐 유희관 선수도 안투승을 했었는데 두산의 선발 투수 린드블럼 선수가 퍼펙트를 할 뻔했습니다. 예. 15일 삼성전에서 했는데요. 8이닝 1피안타 11탈삼진 정말 잘 던지고 있다가 홈런 한 방 그 실투 아하. 하나 때문에 깨졌는데요. 무려 7명의 타자를 남겨두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20타자 연속. 예, 20타자 연속 계속 퍼펙트 행진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두산은 올해 이제 린드블럼이 등판한 경기에서 10경기에서 9승을 예, 따고 있는데 린드블럼이 역대 4차례이자 2명뿐인 투수 4관왕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대단하네요. 예. 이렇게 잘 던지는 린드블럼을 롯데는 왜 안 잡았을까요? 아, 그러게요. 이 결과론적인데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린드블럼과 강민호까지 같이 있었다. 예. 그렇다면 롯데가 지금은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내년 도쿄 올림픽 때 KBO 리그가 잠시 중단된다면서요? 예, 내년 KBO 리그도 일정을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정하게 됐는데요. 내년 KBO 리그는 3월 28일에 개막하고 시범 경기는 3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일단 리그가 멈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본 내용입니다. 예. 리그를 멈추면서까지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따야죠. 따야죠. 네,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광주에서는 롯데와 기아 지금 침체된 분위기 두 팀이 만나네요. 네, 근데 약간 달라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박흥식 감독 대행이 하면서 지금 위닝을 가져갔고요. 롯데는 지금 연패 중 4연패 중입니다. 예. 그래서 기아는 반등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롯데 선발 이승원 선수는 1군 데뷔 첫 등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기아 선발 윌랜드 선수는 기아 선발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는데 롯데전에서는 약했습니다. 요거 한번 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에서는 하나와 삼성이 맞대결 펼치고 잠실에서는 SK와 LG, 김강현과 윌슨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김광현 선수도 잘하고 윌슨 선수도 잘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원정에서 강했는데 올 시즌 원정 6경기에서 5승을 기록 중이고 LG전은 첫 등판입니다. 윌슨은 굉장히 잘했어요.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하면서 좋았는데 5월에 승이 없습니다. 3경기 나와서 2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잘 던지는 선수들끼리 어떤 맞대결을 펼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원에서는 두산과 KT의 맞대결. 네. 고척에서는 NC와 키움 간의 맞대결. 네,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예. 다음 주에 또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주에는 받았다. 뭐 거의 확정이다 이런 예.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야구 소식 고맙습니다. 예.